짜짜짜짜짜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 뭐 테스트 문제 보면은 좀 많이 쉬웠어요. 8문제 들어가 있기는 한데 뭐 다 맞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냐 약간 좀 그 정도 느낌이었으니까 문제 만약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답이 나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답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나중까지 놓고 봤을 때 답이 당연히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험 본다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당위성, 두 번째는 정확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속성.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당위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그거예요. 당연해야 돼요. 답 나오는 게 당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와? 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약간 좀 돌아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가장 최선의 풀이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답이 나오더라도 당연해지는 상태라고 치더라도 이게 최선인가 라는 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최선의 풀이를 찾는 연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최선의 풀이가 나중에는 이제 바로바로 보일 수 있을 정도까지가 돼줘야 좋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은 정확성 뭐 당연한 거예요. 이 정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이번에도 보면은 역시나 뭐 실수들이 있죠. 실수들이 조금 있어요. 정확성은 대충 한 어느 정도냐면은 딱 이 느낌이야. 나는 실력을 어떻게 잡냐면은 어느 정도의 실력이다 라고 얘기할 때 위 실력하고 뭐 아래 실력 표현은 그냥 그러려니해요. 위 실력과 아래 실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레벨 문제의 구분으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위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어디까지 풀어볼 수 있다, 어디까지 풀 수 있다, 어디까지 풀어서 맞출 수 있다, 약간 좀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래 실력은 뭐냐면은 어디까지는 내가 절대 안 틀린다, 실수조차 안 한다, 이거야. 어디까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레벨 5까지도 풀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본다 그러면은 레벨 3까지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레벨 2도 정확도가 90%를 안 넘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갭차가 엄청난 거예요. 이러면은 시험 볼 때 점수 안 나와요. 진짜로. 아무리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쉬운 거에서 정확하게 다 풀어서 맞출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진짜 점수는 아예 안 나오죠. 예를 들면은 우리 반 고3 친구들 중에서도 가끔 이런 친구가 있어요. 뭐냐면 모의고사 봐왔잖아요. 뭐 그러면 21번 객관식 최고 난이도, 그 다음에 30번 단답형 최고 난이도 뭐 이런 식으로 고난이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점수가 한 70점대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막 이런 걸 풀어서 맞추는데, 정말 어려운 걸 풀어서 맞추는데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계속 막 엄한 거 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등급은 안 나와요. 이게 9등급제잖아요. 고3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도 모의고사는 어차피 9등급제지. 만약에 이런 거를 풀어서 맞출 정도다 그럼 당연히 1등급 싸움 해야 되는데 이 70점대 나오면은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70점대 나오면은 엄한 거 틀려버리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거보다는 어디까지 안 틀리느냐 이걸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실력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레벨 2까지가 거의 완벽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레벨 3를 잡는 거는 사실 그렇게 일도 안 해요.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레벨 3도 완벽해지면 레벨 4 잡는데 얼마 안 걸리고요. 그리고 레벨 4까지도 완벽한 상태라면 레벨 5도 그렇게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물론 점점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레벨 2까지 완벽해지는 게 이 상태라면은 이 정도 분량 내야 된다면 레벨 3로 완벽해지려면 거의 배는 해야 돼요. 배 이상 해야 돼요. 이만큼 해야 레벨 3가 완벽해져요. 그리고 레벨 4가 완벽하려면 또 그 배 이상 해줘야 돼요. 레벨 5
현역이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현역이 레벨 5까지 완벽해졌다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어떤 정도냐면은 그래 뭐 고1 것까지는 좀 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고1 것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엄청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깊이가 엄청 깊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3까지 올라가잖아요. 레벨 5까지 마스터한 친구가 없어요. 지금 뭐 고3 뭐 재작년 뭐 우리 반 친구 제일 잘하는 친구도 그렇고, 작년 우리 반 제일 잘하는 친구도 그렇고, 올해 지금 우리 반 제일 잘하는 친구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레벨 5는 아직 완벽한 경지에 들어가기에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게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뭐 그냥 수업해도 돼요. 진짜로 레벨 5까지 거의 완벽해진다면은 그냥 수업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고3 내용까지 뭐 이런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대다수의 선생님들도 레벨 5까지는 마스터를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완벽하게. 물론 한 개 한 개만 한다 그러면 하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전 범위로 들어간다면은 좀 잘 안 되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들을 의심해라 이런 건 아니고 의심이라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현역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영역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확성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얘 먼저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레벨 3를 당위성을 갖추기 위해서 레벨 3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가 당연해질 때까지 문제를 봐요. 근데 여기서 당연해지는 건 어떤 상태냐면은 시간이 무제한으로 가더라도 당연해지는 상태예요. 당연해지는 상태.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정확성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정확성이 어디까지냐?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정확성 95%? 내가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상태야. 이것들은 내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다 레벨 2야, 이거. 레벨 2. 레벨 2니까 이거 100% 다 맞을 수 있죠. 지금 뭐 다 맞았으니까, 그쵸? 랜덤하게 주더라도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게 레벨 3까지 갔다. 레벨 3, 예를 들어서 정답률 95%로 간다고 쳐봐요. 이 되게 좋아 보이는 수치라고 생각이 드네. 이게 안 좋은 수치예요. 이게 왜 안 좋은 수치냐면은 딱 봐봐요. 95%니까 90대라는 거에 대한 어떤 현혹인데 뭔가 높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실 20분의 19잖아요. 그러면 20문제 풀 때마다 하나씩 실수 나온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이 말 자체가, 정확성이 95%의 말 자체가 20문제 풀 때마다 하나씩 실수 나온다. 매일 시험마다 실수 하나씩은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 수능 문제 30문제지? 수능에서 실수 하나잖아요. 4점짜리 나갔다라고 쳐볼게요. 4점짜리를 실수해서 틀리잖아요. 정말 피눈물 나는 거 알고 있어요? 진짜로? 이러면은 나중에 수능 보고 대학교 들어갈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과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과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도 과들이 쭉 있잖아요. 뭐 높은 과 낮은 과 이렇게 있잖아요. 과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4점이면 학교가 바뀌어요. 4점 하나면은 아예 학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4점 하나 실수했다. 그럼 그냥 서성 안으로 떨어지는 거야. 진짜로. 되게 피눈물이 난다라는 거야. 찍어서 맞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찍어서 맞으면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 찍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안 틀려야지. 맞으면 대박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확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99%. 이 정도까지 나와줘야 돼요. 이러면은 100문제 풀 때 하나 실수할까 말까 이런 정도잖아요. 5번 시험 볼 때마다 한 번씩 실수 나올까 말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1년에 중간기말 4번 본다고 친다면 1년 내내 실수를 한 개 할까 말까 이 정도 상태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99%. 그러면 잠깐만, 이 99%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막 레벨 4, 5 이런 거 말고요. 근데 그게 레벨 4, 5도 나한테 아래 실력에 해당한다. 그럼 걔네도 그 정도 나와야 된다고요. 걔네도.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레벨 3까지 지금 우리 학교 시험 문제들 보면은 어때요? 레벨 3 이하가 아닌 문제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거 알고 있죠? 다 레벨 3 이하예요. 레벨 4나 5는 지금 우리 시험 본 학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한 개?
레벨 5도 없죠. 레벨 5 나와봤자 한 개? 아, 정말 많으면 두 개? 진짜 많은 학교가 한 세 개 나와요. 진짜 많은 학교가. 이 정도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거는 솔직히 다 틀려도 1등 나오는데 지장은 없다라는 거야. 물론 내가 전교권까지 가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당번화도 레벨 4, 5 하는 거잖아요. 그죠? 레벨 4, 5 하는 이유가 몇 개. 그러니까 시간 확보하고 레벨 4랑 5는 그때 가서 남는 시간에 올인해서 들어가는 걸로 가져야 됩니다. 얘네가 일단 먼저 다 맞아야 돼요. 얘네가 실수조차 허용하면 돼요. 그리고 신속성은 뭐냐? 당연히 빨라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풀어서 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8문제 같잖아요. 8문제. 시간 몇 분 들었어요, 처음에? 10분 들어갔어요. 거기에 추가 시간 2분 들어갔어요. 12분. 8문제에 12분이면은 문제답 1분 30초. 맥시멈이야, 맥시멈. 자, 레벨 2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땐 어느 정도로 놔야 되냐면 이게 마스터가 됐다라고 한다면 정답률 99%에 1분당 하나씩, 아무리 길어봤자 1분당 하나씩 풀어내줘야 돼요. 그게 일단 마스터. 레벨 3는 길어야 2분이에요. 길어야 2분.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레벨 3를 2분에 걸쳐서 내가 만약에 팡팡팡팡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 내신 한번 다시 봐봐요. 수호 문제라고 친다면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보면은 레벨 1이 있어요. 레벨 1 하나 나오면 잘 나오는 거야. 하나 두 개? 그러니까 끼키야 이 정도 나온다고요. 뭐 물론 우리가 1학년이 이렇게 중간고사는 그래도 다항식이 연산이니까 다항식에 덧셈 뺄셈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뭐 레벨 1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레벨 3예요. 거의 대부분 다 레벨 2랑 레벨 3.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레벨 2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레벨 3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상태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레벨 3로 20문제 푸는 거를 일단 상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레벨 3로 20문제 푸는 거를. 그러니까 레벨 4, 5까지는 일단은 좀 그때 가서 여유 시간에.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2분당 한 문제씩 풀어도 40분이에요. 2분당 한 문제씩 푼다고 치더라도 40분. 근데 내가 막 서술형도 써야 되고 답안지 마킹도 해야 되고 타이트하다고요. 2분이 맥시멈이야. 2분이 맥시멈. 괜찮아요? 2분이 맥시멈. 자, 그래서 레벨 1은 레벨 2는 1분 이하, 레벨 3는 2분 이하, 레벨 4는 4분 이하, 레벨 5는 한 8분 이하. 요 정도로 잡아줘야 돼요. 나중에 마스터 단계로 간다면. 근데 레벨 5는 지금 내가 만약에 레벨 4도 정복이 안 돼 있는 상태면 레벨 5는 1시간을 줘도 못 푸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냐면 단계적으로 쭉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얘부터 빠릿빠릿하고 최선의 풀이가 나오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이거 언제 이렇게 만드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최선의 풀이가 바로바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최선의 풀이를 바로바로 보게 하려면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거 언제 다 하냐? 막상 1번 문제 이거에 최선의 풀이를 찾잖아요. 나머지 되게 빨리 나와요. 비슷한 문제는 다 진짜 1분, 길어 1분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풀었을 때 나머지가 한꺼번에 싹 정리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서 내 걸로 잡고 그리고 답 맞았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최선인가? 끝없이 의심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지 그렇게 올라가 주면은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 문제 봤고요. 1번부터 아니다. 여기다 간단하게 한 번만 써볼게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이면 지금 뭐 이 문제에 잠깐만 설명하긴 할 건데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뭐지? 3, 4차 방정식의 풀이. 요게 일단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한다면 1번이 이제 3차 방정식의 풀이가 될 텐데 자, 3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당연히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게 인수분해 잘 못하잖아요. 인수정리 아니면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일단 근 구해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근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 그렇죠. 근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전에, 그래, 이걸 먼저 쓰자. 인수정리에서 좀 더 뻗어나가는 게, 그냥 이걸 쓸까? 근의 판별. 그래, 인수분해가 다 되는 경우. 그죠? 근의 판별. 그죠? 그래서 뭐 중근 나오는 경우, 아니면 서로 다른 세실근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게 뭐냐면은 또 근이 나오는 경우들인데, 뒤쪽에다 쓸까 말까 했는데 여기다 써야겠다. 오메가의 성질. 그쵸? 3차 방정식 한정에서 오메가의 성질에 관련된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근을 구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죠. 근을 못 구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요런 거라도 쓰면서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3차는 뭐 더 이상 할 거 없죠. 뭐 여기서 이제 뭐 근의 작성, 그죠? 뭐 3차 방정식의 작성, 2차 방정식의 작성처럼 있기는 한데, 어차피 사실상 이 내용 안에서 다 노는 거니까 얘는 그냥 일단 생략하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이제 인수 정리로 들어가는 거 뿐만 아니라, 인수 정리로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냥 인수분해라고 들어갈게요.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들어가진 않아요. 오메가 성질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지? 인수분해해서 들어가는 거밖에는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인수 정리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짝수차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계수 대칭 들어가는 거. 이거 외에는 딱히 없지. 그렇죠? 그냥 인수분해 단어에서 하던 거. 괜찮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밖에는 없다고요. 그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어떤 풀이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뭐가 있지? 3, 4차 방정식 말고 연립 방정식 나오죠? 그렇죠? 자, 연립 방정식은 우리가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뭐 첫 번째로 보는 거는 1차, 2차,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뺄게요. 1차, 2차 연립방정식. 그죠? 1차랑 2차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그죠? 뭐 x 플러스 y는 빵,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플러스 xy 뭐 4,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y 대신 뭐 마이너스 x 집어넣어가지고 뭐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1차를 2차 안에다가 대입해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들어가나. 자, 근데 이때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연립방정식은 사실 이름으로 따지면은 총 3가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등치법, 가간법, 대입법. 이 이름을 꼭 알아야 되냐?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듣고 저거였어?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등치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요. 같을 등자에 이를 치자예요. 그러니까 나타내지는 값이 똑같은 거.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두 함수의 교점 구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을 구해달래요. 뭐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요. 이게 f고 이게 g요. 교점 구해야 되는데, 그럼 등호 성립하는 x좌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함수값이 똑같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되죠. 똑같은 x에서 똑같은 y 나오면 만나는 교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치역에 해당하는 값, 그렇죠? 그 치역에 해당하는 값이 똑같다. 그래서 등치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점 이용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잘 안 쓰죠. 그러니까 y로 만들어가지고 둘이 y가 똑같다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간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간법이 더할 가짜에 뺄 감짜, 더하고 빼고 하는 거. 뭐 x 플러스 y는 4, x 마이너스 뭐 y는 뭐 3?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둘이 더해버리면 2x는 7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통째로 문자 하나를 지워버리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대입법은 뭐냐? 뭐 비슷하죠. 뭐 이걸로 놓고보더라도 y 대신에 4-x 해가지고 대입해서 들어가는 거. 그죠? x 빼기 4-x는 3. 그죠? 이게 그냥 대입법. 그러니까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뭐 이걸 이름을 알고 뭐 구분을 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등치법은 어차피 연립방정식에서는 잘 안 써요.
그죠? 함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가간법과 대입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애초에 연립방정식은 핵심이 뭐예요? 자, 식 줄이면서 문자 줄이기. 이게 핵심이죠. 두 문자 두 식을 한 문자 한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 문자짜리 방정식은 우리가 바로 풀 수 있으니까 그때 한 문자짜리 2차 방정식이면 근이 2개, 100차 방정식이면 근이 100개. 그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이게 지금 2차 연립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뭐 별거 없다고요. 그냥 1차를 갖다가 2차에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이제 2차, 2차가 되는 건데 이 2차, 2차가 딱 두 가지 나오죠.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4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걸 언급하면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걔네는 좀 지저분해요. 교육과정에선 빠졌지만 일단 지금 생존해 있는 건 뭐냐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한 꼴. 인수분해 가능 꼴이에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가능 꼴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빵.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마이너스 몰라 플러스 3y제곱은 몰라 그냥 한 6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얘는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인수분해 가능 꼴들은 항상 는 0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x 빼기 y, x 마이너스 플러스 y는 0. 그래서 y 대신에 x를 집어넣거나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거나 그렇죠? 그리고 대입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인수분해 가능 꼴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대칭식 형태, 대칭식 꼴. 자, 대칭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x, y의 위치를 뒤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는 애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놓고보면 이런 건 대칭식이 아니에요. x, y 얘는 위치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부호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부호까지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x, y 바꾼다고 쳐봐요. y제곱 플러스 2yx 플러스 3x제곱은 6. 다르죠? 식이 달라요. 이런 건 대칭형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형 꼴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는 무슨 4,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3xy 플러스 y제곱은 2, 이런 게 나왔다라고 쳐봐요. 이거 xy 뒤바꿔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6꼴은 합과 곱을 통째로 그냥 치환해서 들어가 보자. 그렇죠? 치환해서 들어가 보자. 얘는 지금 뭐지? u제곱이 4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죠? 얘 같은 경우는 u제곱에서 5v 뺀 게 2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좀 계산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숫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대충 막 썼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상수항 소거꼴. 그 다음에 이창 소거꼴. 요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수항 소거꼴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2차, 2차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못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풀 수 있어요. 1차짜리가 없으면 우리가 못 풀어요. 얘는 못 푸는 거고 얘는 풀 수 있는 겁니다. 뭐야? 문제는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푼 거지? 인수분해에서 1차를 만들었죠?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짜리 두 개로 만들어서 푼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 그냥 u제곱은 4. 그 다음에 얘는 u제곱 빼기 5v는 2. 그쵸? 따지고 보면 이거잖아요. u제곱은 4,
u제곱 빼기 5v는 2. 아, 그럼 얘도 u는 2 또는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러면 2차, 1차. 괜찮아요? 그냥 요대로 들어간다고요. 다 2차, 1차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u는 1차식이에요. 근데 v가 2차식이라고요. v가 2차식. 괜찮아요? 그러니까 2차를 1차로 치환해 버렸기 때문에 차수가 줄어들게 만들어줘요. 다 1차, 2차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수항 소거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쉽게 따지면 이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그 2차, 2차 연립방정식 풀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얘는 지금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 가는 꼴로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인수분해 가는 꼴로 강제로 만드는 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그 다음에 모르겠다. 2x제곱 플러스 3xy 빼기 2y제곱은 몰라.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이러면은 우리 푸는데 생각보다 좀 되게 복잡해요. 좀 복잡합니다. 3으로 씁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생각보다 푸는 거 되게 좀 귀찮아요. 복잡합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빼볼게요. 상수항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빼보면은 밑에서 위에 걸 뺐다고 칩시다. 그럼 얘에서 얘 빼면 x제곱, 얘에서 이거 빼면 없어요. 그냥 얘 나가고 여기서 이거 뺐어요. 마이너스 4y제곱 빵 이렇게 나가죠. 그럼 얘네 공통근은 당연히 이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게 공통근 이론이에요. 그게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 둘이 빠지면서 공통근 이론이 같이 빠진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집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공통근 이론이랑 얘네들을 설명을 하냐면 어차피 공통근에 관련된 게 중간중간에 2, 3학년에도 계속 튀어나와요. 빠졌는데 알아서 하겠지 약간 이러면서 그냥 중간에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런 게 있었어 라고만 얘기하고 나올 가능성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자, 이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이 안에 분명히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x 플러스 y가 4.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뭐가 있지? 8?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봐요. 이 둘이 연립하면은 공통근 뭐냐? 얘가 지금 사실상 뭐라 그래야 되지? 얘 뭐 굳이 그린다면 원방이죠. 얘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몰라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렇죠? 얘도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네. 몰라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 그러면 얘네 지금 둘 다 어떠냐? 2,2 지나가요. 괜찮아요? 2,2. 그러니까 얘도 2,2 지나가고 얘도 2,2 지나가는데 당연히 둘이 연립해서 뺀다고 치더라도 2,2 무조건 지나간다고요. 왜? 뭐 빼볼까? 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x 플러스 y는 4. 안에 어차피 얘도 2,2D 집어넣으면 등호 성립하지. 얘도 2,2 집어넣으면 등호 성립하지. 그럼 얘도 2,2 집어넣으면 4 나오죠. 얘도 2,2 집어넣으면 4 나오지. 당연히 4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당연히 공통근이 뺀 함수에서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공통근이 어디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연립방정식이라는 것 자체의 행동이 애초에 공통근 구하는 거라고요. 그죠? 연립방정식이. 여기도 근, 여기도 근.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요거를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4y, x 마이너스 y는 빵. 그죠? 그래 놓고 요걸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다시 또 넣어주면 1차, 2차. 그쵸? 또 1차, 2차 두 개 물어고 만드는 애들이다. 괜찮아요? 얘가 빼가지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꼴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2차 소거꼴은 왜 나오는 거냐? 똑같아. 2차 소거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인수분해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 얘는 6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건데? 2차 소거해서 1차, 2차로 만드는 거야. 요렇게. 예를 들면은, 그쵸. 뭐라 그럴까? 얘도 되겠다. 얘도 되겠다. 근데 얘는 좀, 얘는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그 약간 조금 2차 소거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9 나오고 4 나왔다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얘네 둘을 갖다가 연립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좀 빡세요. 근데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 2차, 2차. 근데 둘 다 개수가 다 똑같아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빼주면 아예 다 지워지잖아요. 그럼 5x는 5, x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거 내가 좀 이상하게 했는데 여기 좀 5라고 할게. 자, 빼주면 5x 빼기 y는 4.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는 1차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통리잖아요. 이 둘의 공통리는 어차피 다 여기 있어요. 둘의 연립을 하나, 이 둘의 연립을 하나 똑같은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냅니다. 나중에 원방에서 실제로 이렇게 써요. 원방에서 교점 구할 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원방에서 교점 구하는 내용이 별도로 사실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1학년에서는. 근데 나중에 뭐 기하를 들어간다 그러면 2차 곡선할 때 튀어나옵니다. 2차 곡선할 때 다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는 사라졌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괜찮지? 근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있었구나. 그냥 존재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내용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구나 정도로만.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딱 이거 두 개가 끝이에요. 없잖아요.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 부정방정식이에요. 자,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교육과정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지배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모의고사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밀하게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뭐 지침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조금 얘기해요. 굉장히 조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 있는 말만 가지고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사 취지상 그럼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의견이 나뉜다고요. 이거는 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란 말이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막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경계선을 보통 어디서 또 많이 잡냐면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잡아요. 모의고사에서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에서 냈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게 맞겠네. 그렇죠? 그 사람들도 다 생각하면서 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본다면 사실상 부정방정식은 그냥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예요. 괜찮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교과서에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얘를 그냥 아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들어간다고요. 자, 그때 나오는 게 첫 번째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두 번째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그쵸?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수조건은 왜 중요하다? 정수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실수 안에서 이 정수라는 게 굉장히 특별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특별 취급을 당해요. 왜 특별 취급을 당해요? 얘는 셀 수 있는데 얘는 셀 수가 없어요. 연속적이에요. 애초에 숫자 자체가 1보다 커놨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이렇게 나오면 얘는 1, 2, 3 이렇게 3개 나가죠? 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3개밖에 없으니까 3개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교육과정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생들한테는 뭐라고 부르냐, 가능할 이자의 세일산자에서 이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통계를 딱 보잖아요. 그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보면은 확률 분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산 확률 분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자, 얘는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아니, 당장 이 개수 무한되겠어요. 이거 집합으로 따져도 무한집합이지? 무한집합. 자, 그러면 얘는 셀 수 없으니까 불이산적 이렇게 쓰나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셀 수 없는 이유가 1부터 3까지 연속적인 모든 수를 다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연속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통계학에서도 이산 확률 분포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라는 두 가지 계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대수 딱 들어가잖아요. 대수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이산적인 애들이 나타나지는 게 수열이에요. 수열. 자, 그리고 얘가 연속적으로 나타내지는 게 함수야. 난 수열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셀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셀 수 없는 애들이고,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요게 어디서 또 나와요? 셀 수 있다? 셀 수 있다? 경우의 수. 괜찮아요? 공수 2에서도 숫자를 세는 애들로 나온다고요. 그 근본적으로 노가다예요, 얘네는. 근본적으로 노가다. 그죠? 요런 식으로 특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수 안쪽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랑 무리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변수로 쓸까요? 안 써요. 얘는 변수로 안 써요. 왜 안 쓸까? 얘네를. 왜 안 쓰냐면 얘네는 연속적이지도 않고 이산적이지도 않아요. 얘네는. 그럼 봐봐. 어디서 빠졌는지 알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3분의 1이라는 숫자. 얘 지금 유리수죠? 자, 숫자가 있어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x축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정확하게 3분의 1이 있어요. 얘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연속적이니까. 옆에 붙어있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얘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얘 오른쪽에 붙어있는 수가. 괜찮아요? 애초에 유리수, 무리수는 연속적인 것도 아니고 이산적인 것도 아니라고요. 실수면은 상관없잖아요. 다 실수지 뭐. 괜찮아요? 옆에 있는 거 다 실수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잠깐만 얘는 그러면 3분의 1 가지고 옆에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이러면은 얘는 또 이산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지. 분모 딱 고정해 놓으면은 이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정수랑 똑같은 거잖아요. 분모를 그냥 3으로 만든 정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걔는 특별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수 조건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무리수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얘네는 실수 안에서 다 봐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정수도 그러면 실수 안에서 다 봐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정수만 특별 취급한다? 얘만 셀 수 있으니까 얘만 특별하게 따로 더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수 조건은 셀 수 있다. 이 셀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정수 조건 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약수와 배수예요. 괜찮지? 막 짝수홀수, 막 3배수, 4배수, 막 이런 것들. 자,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게 정수 조건이죠. 왜 대수에서도 영향을 주잖아요. 나중에 지수에서. 아무튼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셀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x 플러스 3y가 10이다. x, y는 자연수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y가 1일 때는 x는 7, 2면 4, 3이면 1. 그쵸? 그러면은 얘는 순서상 정보가 x, y가 이렇게 나오고 말겠네요. 괜찮죠? 3개. 그래서 이게 어디 나와요? 이게 지금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잖아요. 이 방정식 인데 저기 경우에서 문제로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3개 나온다. 이런 거 다 경우의 수랑 연관이 돼 있는 애들이라고요. 정수 조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센다. 그 중에서도 약배수로 센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x랑 y를 곱했는데 빵 나왔다. 그럼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이다. 그쵸? 실수 조건일 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4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근 구할 수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때요? x, y가 다 실수면은 이렇게 되지. x가 빵이 아닌 이상 뭐 x랑 y는 빵이 나올 수가 없어요. 0 곱하면 무조건 빵 나오니까. 그치? 이거 애초에 고무수트에서도 유리함수 그래프로 나오잖아. 이거 지금 다 근이라니까. 다 근이야, 다 근. 괜찮아요? 다 근. 다 해지. 못 쓴다고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와. 근데 만약에 이게 정수 조건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어때요?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로 나왔어? 그럼 다 약수네. 괜찮아요? 그 약수니까 1, 4, 2, 4, 1 얼마? 그렇죠. 그래서 6개 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1,4, 2,2, 4,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6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림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약배수를 이용해서 들어가 준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실수의 핵심은 뭐예요? 제곱해서 음수 안 나온다. 이게 핵심이지. 그것 때문에 절대부등식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절대부등식도. 그래서 얘는 실수 제곱은 음수가 안 나온다. 이것 때문에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 사실 뭐 이미 2차 함수에서도 쓰던 거잖아요. 그 꼭지점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음수 안 나오니까 최소값이 얼마로 나오는 거 아니냐.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한 거지. 그러니까 고등과정에서 따로 설명 안 해도 문제 내도 돼. 약간 좀 이 마인드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예 배제하긴 좀 그러니까 이 부정방정식을 여러 가지 방정식 뒷부분에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따로 문제 편성한 이유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 정리해봤어요. 좀 힘들었지. 자, 알았어.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볼게요. 뭐 1번은 이거 답을 다 낼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할게.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근이 2래요. 2 집어넣으면 되지. 조립제법 가지고 들어가 주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2 집어넣어서 그쵸? 5a 플러스 5. 그래서 얘가 빵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5. 그렇죠? 바로 조립제법 들어가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다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는영해가지고 A를 구해낸 다음에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벌써 A값 나왔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다 끝났잖아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렇죠?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지 말란 얘기예요. 한 큐에 가자.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의 곱은 그냥 3. 답 안 구한다 그래놓고 구했네. 미안해. 너무 짧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내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다 그랬는데 얘는 방법 없죠. 얘는. 그렇죠. 이거 전개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하는 건데 애초에 전개를 할 때 어떻게 들어간다? 공통된 꼴이 반복되게 전개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된 꼴이 반복되게 전개한다? 이렇게 전개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죠?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얘네 둘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빼기, 둘 곱하면 x제곱 빼기 플러스 x 빼기 12. 그죠? 그래서 이거를 t로 잡으면, 뭐 통째로 t로 잡아도 돼요. 얘를 t로 잡으면은, 얘는 t 플러스 10. 그죠? 이런 식으로 가자. 그죠? 뭘로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t제곱 10t 플러스 16은 빵. 그래서 t 플러스 2, t 플러스 8. 그래서 얘는 지금 2 집어넣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x. 여기다가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8 더하니까 x제곱 플러스 x 빼기 4.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서 마무리해준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잠깐만. 얘는 지금 근데 인수분해가 더 안 되잖아. 그쵸? 뭐, 이거 빵 되는 두 근을, 알파, 베타. 이거 빵 되는 두 근을 감마, 델타. 그쵸? 이렇게 그냥 들어가주면 되니까. 나머지 2차 근거계수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나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게 지금 3번이었어요. 3번. 자, 이게 3번 문제는 특징이 뭐였더라? 그쵸?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나오게 해달래요. 근데 3차 방정식이야. 무조건 1차 인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지수 껴있으면 어떻게 들어간다? 미지수 빵 되는 x를 일단 골라줘야지. 지금 얘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a가 지워지잖아요. 1이 있겠네 라고 한번 들어가자고요.
1, 마사, A, 빵. 그쵸? 이렇게 나올 거니까,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빵.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나와. 줬으면 좋겠대요.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라면 어떻게 돼요? 얘가 판별식이 빵. 근데 얘는 지금 1인근을 안 가져야 돼요. 이게 중근이려면. 괜찮아요? 이게 중근이면서 1인근을 가지면은 서로 다른, 아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한 실근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1 집어넣었을 때 A가 3는 아니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판별식이 0일 때는 얘 A가 3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뭐 이거 판별식이 0이면 A는 벌써 4 나오네. 그렇죠? 뭐 둘이 공통으로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1인근을 가져버리면 되니까 A가 3일 때. 그렇죠? 판별식이 양수일 때는 A가 3일 때.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 다 따져야 돼요. 실제로 판별식이 0이면 4잖아요. 그럼 x-2 지어보니까 근이 1, 2, 2.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2가 중근. 그러니까 이게 3이면은 1,3근이죠. 나오잖아요. 그럼 1, 1, 3. 간첩 신고인가? 그죠? 1, 1, 3. 그래서 1의 중근으로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요거는, 얘는 뭐 쉬우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4번은 어때요? 요거 꼭 근 구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알파, 베타 감마니까. 요게 지금 항등식이라고. 이게 지금 항등식이에요. 여기 항등식. 근데 지금 우리는 2-알파, 2-베타, 2-감마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항등식이니까 x에다 그냥 2 집어넣으면 끝난다고요. 괜찮아요? 이해돼? 8 더하기 10 빼기 6. 그 답 12. 그냥 여기 x에다가 2 집어넣어서 답 4번 이러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야 돼요. 이게 최선이라고요. 이게 다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군. 근각계수의 관계. 그거는 이제 최선의 풀이가 아니라는 거. 괜찮아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치?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뭐 5번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세 근 중에 두 근이, 마일 2-3i. 그쵸? 그럼 당연히 켤레근이 나와야 되겠지. 그쵸? 반드시 켤레근 나와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지. 뭐 근각계수의 관계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근각계수의 관계. 뭐 그냥 이걸 인수 정리를 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응? 그럼 얘는 지금 x 플러스 x 마이너스 2-3i x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이전에 썼던 거 있잖아요. 중간고사 볼 때 썼던 거.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복소수 2 넘겨서 제곱하잖아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에서 9 더했으니까 13빵. 괜찮아요? 요거라고요. 괜찮아요? 이해될까? 얘로 나눠 떨어진다고요. x 빼기 2-3i. 그죠?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고요. 이걸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걸로 2차 방정식 만들어 놓고 이걸로 나눠 떨어지겠지. 괜찮아요? 나눠 떨어지겠지. 다 같은 내용이라고요. 중간고사에서 했었던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왜 걔네를 중간고사 때 배웠는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왜 1학년한테 그걸 제일 먼저 설명하는지 뒤에서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다 쓰려고. 괜찮아요?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6번은 오메가 성질에 관련된 건데, 미안해. 조금만 할게. 조금만. 자, 얘는 지금 x 세제곱 빼기 1은 빵. 그쵸? 인수분해해서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한글이 오메가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겠지. 오메가 세제곱은 1. 당연히 켤레도 똑같아요.
두 번째,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쵸? 근의 정의니까. 근의 정의. 이거근. 얘는 또 켤레 씌워도 똑같겠지. 그쵸? 어차피 실수니까 켤레 복소시 씌워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각에서의 관계. 네 번째, 근각에서의 관계. 그죠? 똑같이 나오겠고. 다섯 번째, 뭐예요? 얘 때문에 양변에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그쵸? 또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1.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요 1, 4번을 연결해서 간 건데 양변에 오메가 바를 곱한 거예요. 그럼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둘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똑같고 이게 오메가 바랑 다 똑같구나.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6개가 그냥 칼같이 쭈루루룩 나와야 돼요. 칼같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가 돼줘야 됩니다.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문제 푸는 거. 물론 쟤네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문제 딱 보고 이거 나왔어? 그럼 일단 얘부터 뽑고. 이게 얼마 만에? 10초 만에. 10초 만에. 쭈루루룩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7번. 7번이 딱 어떤 문제예요? 얘가 지금 인수분해 가는 꼴이에요. 빵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빵인 경우가 있죠. 인수분해 가는 꼴. 괜찮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인수분해 가는 꼴. 딴 걸 볼 필요는 없고요. 저 위에는 식이 x-y, x-2y는 빵. 그쵸? 이게 는영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는영이 없으면 인수분해가 가능해도 어차피 못 풀어요. 왜냐면은 실수 곱하기 실수는 0인 경우 아니면 우리가 근을 못 찾는다고요. 괜찮지? 왜냐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니까. 실수 곱하기 실수가 3 나왔다. 이건 못 구한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봤잖아요. x 곱하기 y는 3. 이러면 y는 x분의 3 다 튀어나오니까. 대신 이제 정수 곱하기 정수는 3이어도 상관없다고요. 약배수로 가면 되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봤자 이것도 인수분해 가능한데? 우와, 인수분해 가능한데? 쓸 때가 있다고요? 못 쓴다니까 얘는 못 쓴다고요. 는 9는 될 수 있는 게 산더미처럼 있어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괜찮지? 근데 얘는 이거밖에 없잖아. 실수 곱하기 실수가 는영인 경우는 케이스가 딱 제한된다고요. 요거는 쓰면 안 되고 요것만. 그래서 y는 x에다가 집어넣고 y 대신에 2분의 x 집어넣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딱 얘만 집어넣었어요. 대칭 형태 꼴은 안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일단 심플하게 한번 보자라고 해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8번. 그죠? 일부러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이 관련된 걸로 집어넣었어요. 자, 한번 봐봐요. x, y가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러니까 얘 자연수. 얘 무조건 자연수지. 오른쪽 자연수. 얘 자연수잖아요. 이 음의 정수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죠? 이거 무조건 자연수라고요. 괜찮아요? 자자자. 그죠? 다 자연수로 나와야 되잖아. 다 6의 약수로 나와야 되겠군. 1, 6, 2, 3, 3, 2, 6, 1.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6, 1은 안 돼. 왜냐면 지금 여기 y는 0이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y 플러스 1이 2 넣어야 되니까 y는 1 넣어야 되겠고, 그럼 y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2를 뺀 게 3이네. 그럼 x는 5네. 그렇죠. 틀렸어? 2구나. 미안. 똑같네. 근데 얘는. 얘는 똑같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y가 2 나오고 x 값은 지금 4 나와야 되겠네. 여기는 y가 5고 x는 3이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곱했을 때 15.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길기는 했는데 어차피 오늘은 이거를 최대한 다 끝내는 게 목표라서 한번 개괄을 설명을 했습니다. 레벨 3까지만 이 큰 계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몇 개 문제 보다가 레벨 4, 5는
좀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실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질문.